dynamic that can change dramatically in sports. 자, 스포츠에서 엄청나게 변할 수 있는 한 가지 띵띵은, 자, 선생님 지금 dynamic 해석 안 했죠?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고등부 영어에서는요, dynamic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단 dynamic 뜻을 먼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알고 있는 뜻 뭐 있니? 극적인, 또 역동적인, 또 뭐 움직이는, 그죠? 그래서 형용사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얘들아 지금 이게 형용사로 쓰이니? 지금 명사 수식하고 있어? 아니 뭐 보호 뒤에서 비동사 뒤에서 보호로 쓰였어? 아니죠. 그럼 얘는 지금 명사란 소리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dynamic이 명사로 쓰일 때는요, 역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역학, 그죠? 또 무슨 뜻도 있냐면 변수라는 뜻도 있어. dynamic, 변하는 요인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변수라고 해석을 하셔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거예요. 물론 역학이라고 아마 해석은 되어 있을 거야. 근데 역학이 뭔 줄 아니? 역학이 뭐야? 그거 움직임,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는 게 역학조사잖아.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여기서는요, 자 보면 change도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얘 자동사, 타동사 다 있죠? 그래서 자동사로 쓸 때는요, 주어가 변하다, 바뀌다, 그죠? 타동사로 쓰였을 때는 뭐를 바꾸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인 거고, 이때 대시란에는 주격 관대로 쓰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포츠에서 엄청나게 바뀔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지 변수는, 그래서 스포츠에서 중요한 변화 요인을 관할하고 있는 한 가지 변수는 is the concept of home field advantage. 자, home field의 이점이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얘들아, home field라는 게 뭐지? 우리 2002년 월드컵 어디서 열렸어? 근데 니네 안 태어났었다며. 몇 년생이야? 2006년? 슬프다. 그럼 니네는 월드컵을 못 봤네? 아, 맞지? 동규랑 나랑 한 5살 정도였으니까 우리는 친구잖아. 그래서 홈필드 어드밴티지는요, 말 그대로 그냥 홈필드, 어떤 경우에서 홈그라운드 두 가지 표현으로 다 나오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열렸어. 대한민국에서.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점이라 그래서 사실은 홈그라운드, 홈필드라는 거는 이제 이득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보통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홈그라운드라고도 똑같은 표현으로 영어로 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뭐 주주제휴에서 얘들아 주제, 주장, 제목, 요지에서 요 단어가 안 나오고 뭐 요런 단어 나온다 해도 또 이게 뭔 소리야 이러지 말라고, 똑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요것에 대한 이점이라는 그런 개념이래. 자, 그런데 안 끝났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컴마 다음에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demands와 resources가 중요한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대. 자, 여기서 demand라는 선생님이 또 빨간색으로 색칠을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으로 여기서는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뭐 있어? demand? 무슨 뜻이 있지? 수요란 뜻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수요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야. 뭐 이코노믹이라든가 시장경제에 관련된 지문이 아니거든요. 여기 스포츠야.
그잖아. 그래서 여기서 수요라기보다는요, 인지된, 수요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어? 마케팅 지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코노믹이 아니고. 수요라는 건 뭐야? 원함이지. 우리 코로나 터져가지고 뭐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어?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잖아. 원하는 게 높아졌잖아. 그지? 그러면 원하는 게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돼?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자꾸 만나재. 자꾸 원해. 그럼 어떻게 돼? 부담스럽잖아.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 본 적이 있어야 내들이 이 감정을 알지. 너 빼고. 너 빼고. 그래서 여기서는요, 수요라기보다는, 그죠. 한 명은 아니지. 수요라기보다는요, 부담. 뭔가 억압.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제 고등부에서는 영어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그냥 알고 있는 단어로 해석을 하다가는 크게 조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부담, 억압이라는 얘는 실질적으로 부정어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인지된이라는 지금 요 PP 형태를 쓴 걸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perceive가 원래는 인식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는요, 인식되어진 부담이라는 거는 홈 필드에 존재하는, 그죠? 그러한 부담감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홈필드에 존재하는 그러한 부담감. 물론 거기로 인한 이점이 있지만 지금 부담감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밑에서는 이제 부담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어. 분명히 나오겠어. 그지? 그래서 부담감이 이제 엄청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합니다. So under normal circumstances,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는요, the home ground, 그 홈팀은요, 홈그라운드는요, would appear to provide greater perceived resources. 자,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더 많이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대. 뭐를요? 홈그라운드가, 홈필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resource에 대한 지금 예시로 뭐가 나왔냐면 팬들도 자원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홈필드, 홈구장 같은 거. 참고로 얘들아, 미국 잔디랑 우리나라 잔디 다르잖아. 그지? And so on이라는 것에서는 또 뭐가 예시로 될 수가 있냐면 기후 같은 거. 사우디아라비아는 졸라 덥잖아요. 그냥 뛰기만 해도 그냥 헐떡이고 그냥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계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resources가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그죠? 홈그라운드가요,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resources를 더 많이 제공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거기서 열리니까요. 그지? So, however,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Researchers Lloyd Baumeister and Andrew Steinhilber,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연구자는 were among the first, 최초의 사람들 중에 하나였대. 자, 다음 게 first 나오면요, 그냥 최초의 사람들이라서 the poor, 뭐 이런 표현으로,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 배우셨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뒤에 people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사람 중에 하나냐면 to point out that these competitive factors can change. 자, point out이란 것은요, 뭐를 언급하다, 지적하다, 강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at 이하라고 그렇게 언급했던 최초의 사람들 중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언급을 했냐면 these competitive factors can change. 이러한 경쟁적 요소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죠? 그러한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한 사람들이래. 자, 이러한 경쟁적인 요소 위에 나왔어요. 그죠? 뭐가 될 수 있지? 경쟁적인 요소라면 뭐라고 예를 들 거야? demand랑 resources. 그죠? 물론 당연히 resource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얘네들이 경쟁에 관할하는 중요한 요소긴 하잖아. 그죠?
원래 수학 맨날 100점 맞는데 부담감이 너무 커서 막 한두 개씩 틀린 애들도 있잖아. 없니? 없구나. 그렇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The success percentage for home team in the final game of playoff or World Series seems to drop. 자, 지금 보면은요. 성공의 퍼센테이지인데 누구에게 있어서? 홈팀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얘들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 열리는데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팀의 성공의 확률이 근데 Final Game of Playoff이야. 자, 플레이오프라는 건요. 뭐 우승을 결정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기를 이제 플레이오프라고 하고요. 월드 시리즈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파이널 게임에서 실제로 홈팀의 성공할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예를 듭니다. 지금 여기서 얘들아 however 쓴 이유 왜 however 썼어 저기서? 분명 이거 순서 잘 알아야 돼. 보면은 뭐라 그래? 홈필드 자체에다 2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그 2점에 대한 근거로다가 무슨 얘기를 했어? 홈필드가 갖고 있는 자원을 더 많이 보여줄 수가 있다며. 이때 provide는 제공한다라기보다는요. 난 보여주다라고 해석해도 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다. 그죠? 실제로 얘들아 2002년 월드컵에 선생님도 4, 5살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황선홍 선수가 4강에서 사강이 아니고 미국전에서 할 때 미국 새끼 중에 어떤 안토니 스글레미가 아직 카메라 켜고 있구나. 황선홍 선수를 이렇게 해서 헤딩을 하다가 황선홍 선수가 여기 이마가 찢어졌어. 그래서 피가 이렇게 주르륵 났던 영상이 있거든. 그걸 보면서 우리 구장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그 생중계에 담겼어. 그 영상이 어떻게 하냐면 막 다 야유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막 울고 어떤 여자는 막 울고 있고 막 그렇게 영상 다 잡히고 엄청난 자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는 이제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경쟁적인 요인은 근데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해서 심지어 홈팀인데도 성공 확률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이때 막상 중요한 경기에 있어서 이게 얘들아 엄청난 지금 시그널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하필이면 Final Games of Playoff랑 World Series라고 해서 굉장히 이거 좀 중요한 경기를 암시하는 거거든. 그래서 중요한 경기에 있어서 홈팀이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떨어진다. 왜 중요한 경기라고 여기서 예시를 들었을까요? 니네들 축구 선수라고 생각을 해봐. 32강, 16강일 때보다 4강일 때가 더 마음이 부담이 크지 않니? 그지? 더 우승에 가까울수록 마음이 더 부담스럽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이거는요 마음의 부담을 뜻하는 거야. 그죠? 지금 부담스러운 그런 경기잖아.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어떤 게 작용을 할 겁니다. 밑에 나와. 밑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Fans can become part of the perceived demand rather than resources under those circumstances.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팬들이 그죠? 홈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억압의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오히려 뭐라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부담감으로 억압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경기 플러스 팬에 대한 부담감 이 두 개가 굉장히 지금 큰 극적인 걸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중요한 경기도 부담에 대한 글이고요. 팬에 대한 이거 지금 디만드도 대놓고 부담이라고 얘기를 해. So this change in perception can also explain why a team that is struggling at the start of the year. 그래서 보면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지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또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대. 어떤 이유냐면 어떤 팀이
근데 어떤 팀이냐면 that is struggling at the start of the year. 자, 년 초에 그죠? 연이 시작할 때 이제 시즌 첫 초반쯤에 분투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팀이야. 다시 말하면 경기 실적이 좋겠어 안 좋겠어? 그죠? 다시 말해 이거는 경기가 좀 잘 못하는 그런 팀이 종종 환영을 한대. 뭐를 환영하냐면 road trip. 직역하면 길 여행이에요. 길 민찬이 아니고요. 길 여행이에요. 그죠? 안 재밌냐? 길 여행이에요. 근데 이게 얘들아 스포츠 지금 지문에서는요 원정 경기입니다. 적어볼까요? 원정 경기. 얘들 우리나라 팀이 미국에 가서 경기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경기 실적이 안 좋은 팀이 원정 경기를 굉장히 환영한다는 거야. 좋아한대. 뭐 하는 맥락에다가 to reduce perceived demand and pressure. 오, 이 단어 나오잖아. 인지된, 알고 있는 홈팀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억압이라든가 부담이라든가 여기서 프레셔라고는 정확히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이런 억압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줄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런 원정 경기를 환영을 할 거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요거 얘들아 선생님이 인지에서의 변화 요거 조금만 부연 설명해봐. 인지에서의 변화이 무슨 변화니? 여기 밑줄 치고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의미 없는 바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어떤 변화냐면 보통 얘들아 홈필드라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이점이 많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실제로 안에 내막을 들여다보면 단점도 있다 라는 생각의 변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홈필드는 억압과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얘들아 누군가에게는 억압이 어느 정도 텐션을 주는 좋은 요인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만약 이 억압이 어떻게 부정적으로도 그죠? 부정적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리 인지에서의 변화. 그래서 인지에서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글은 요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이 놀고 있으면 안 돼요. 바지락바지락 뽑으셔야 돼요. 근데 운동선수는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 얘들아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공부요. 진짜. 선생님이 999 몇 번째인지는 기억도 안 나. 99999 남친이 그 야구 프로 선수였거든. 걔네들은 물론 먹는 것도 굉장히 되게 스트레스인데 부상 한번 입으면 그게 되게 치명적.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쉬고
그냥 반병신 되더라고 사람이. 좋은 직업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물론 성공을 하면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리긴 하겠지만 나는 그럴 바에는 그냥 뭐 여기까지. 그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35번 보면은요, who hasn't used a cup of coffee to help themselves stay awake while studying. So, 지금 보면 누가 사용하지 않은 적 있냐? 라고 해서 의문문인데요. 부정이 포함되어 있는 의문문은 부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부정문이 들어가 있어. 누가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공부하는 동안 좀 정신이라든가 잠을 깨도록 하기 위해서, 깨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help라는 애의 목적어가, 그죠? themselves라는 지금 이제 제기대명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 stay라는 애가 나왔는데 얘는 어떻게 더 바꿔 쓸 수 있어요? to stay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는 사실 누가라는 애가 지금 사실 주어라서 의문사 자체가 주어인데요. 이때는 themselves를 받을 수가 있지. 왜? 막연한 그냥 막연한 사람들이니까. 그죠? 정해져 있지 않은 그냥 막연한 people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적어가 제기대명사 themselves가 꼭 올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십시오. So, mild stimulant commonly found in tea, coffee, or sodas. 그래서 지금 보니까 차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탄산음료에서 발견될 수 있는, 흔히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뭐 보통의 mild란 거는 적당한, stimulant란 거는 자극을 하는 요인들, 자극제라고 적을게요. 자극제. 2주 뒤에 마스크 벗는다라는 소식도 있던데. 다음 주부터 얘들아 이제 영업 11시, 12시까지로 확대돼. 물론 아침에 원장님이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응? 근데 막상 마스크 벗으면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니네 모르지. 여자들은 있잖아. 여기까지만 화장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 회사원들 중에 눈 쪽만 마스크 거의 웬만하면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화장할 때 시간이 단축된다고 되게 좋아하던데. 어쨌든 뭐 마기꾼이란 말도 나오잖아. 뭔지 알지? 사기꾼이 아니고 마스크 꼈는데 요 정도는 졸라 이쁘고 졸라 잘생겼는데 마스크 벗으니까 막 입술이 이만하고 막. 야, 우리 다 마기꾼이야, 다. 진짜. 어쨌든. 아니, 내가 며칠 전에 이제 깜짝 놀랐어. 선생님이 니네 수업을 하잖아. 그래서 저기 화장실 가려고 지나가는데 정수기 앞에서 창문 여기 있는 애들 아니야? 누가 물 마시면 나한테 인사했는데 못 알아보겠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인사를 학생이 같아서 인사를 받았지. 이렇게 인사를 받았는데 내가 알던 애랑 봤나? 지금 아직 물어보진 못했어. 왜냐면 되게 익스큐즈잖아. 너 그때 나한테 인사했니? 이럴 수가 없잖아. 되게 다르더라고, 이미지가. 입 하나가 보였다고.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서 흔히 발견되는 이러한 적당한 자극제들은, 그래서 자극제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겠어? 카페인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잖아. 그죠? 설탕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아마도 너를 만든데 어떻게? 더 집중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더 잘 집중함으로, 그러므로 better able to remember,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를 아마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목적어 보어가 병렬 구조를 띠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이 적당한 자극들, 얘들아 요런 말 굉장히 영어 좀 조심해야 돼. 그냥 스티뮬런트라고 바보같이 쓰지 않아. 다 지금 여기 앞에 마일드라고 쓴 이유가 있거든. 다시 말하면
적당한 자극제는 좀 도움이 돼. 집중하거나 기억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럼 뭔 말이 조금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근데 많은 자극제들은 좀 해로울 수 있단다. 이건 좀 우리가 암시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단어로도 충분히.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장점에 대해서 지금 플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however, 아니나 다를까 길어나 라고 얘기를 하고요. You should know, 너는 that 이하를 알고 있어야만 한데 보니까 stimulants are as likely to have negative effects on memories as they are to be beneficial. 이거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그 구문이에요. be likely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동사하기 쉽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해석해보면 이 자극제들은요 기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쉽대. 충분히 해석돼. 일단 as 구문만 넣어주면 돼. 동등 비교를 하는 I'm sorry, here. as 구문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하는 것만큼 만큼만 붙여주면 돼. as는 동등 비교거든요. 동등한 성질이라든가 동등한 양을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래서 보면 그것들이 이때 대인의 스티뮬런트가 되겠죠. 자극제들이 이로울 수 있는 만큼 이거는 우리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 또한 끼치기 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s를 넣으려면 여기 비동사 뒤에 as 그리고 to 부정사 다 끝나고 나서 as 쓰시면 돼. 순서 배열이라든가 혹시라도 영작에 나오면 또 as 어디 이상한 데 갖다 막 붙여서 막 또 부분 점수 없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대인고 선인천고는 서술형 안 나오고 흑석고는 배치 부분 점수 없어요. 하나 나가면 나가요. 4.5점 이렇게 훅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기억력이 효과가 있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글은 카페인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극제랑 기억력에 상관관계가 있겠지 분명히. 이런 디테일한 단어들. So, even if they could improve performance at some level, the ideal doses are currently unknown. 자, 설사 이것들이 어떤 performance,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대. 어느 수준에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수준에서 애시냐 투냐에 따라서 해석이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일단 여기서 대인은 우리가 자극제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극제가 지금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 우리 기억력에다가. 그리고 이때 퍼포먼스도 공연이 아니지. 그죠? 여기서는 기억력. 그래서 이게 애시냐 투냐 이걸 왜 잘 보셔야 되냐면 뒤에 보니까 얘들아 the ideal doses라고 해서 dos는 원래 복용량을 뜻하거든. 그죠? 복용량. 말이 어려워. 그래서 이상적인 복용량이 이상적인 자극제를 먹는 복용량이 현재는 알려진 바가 없대. 수동태죠. 그러면 여기서 at some level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어느 정도의 범하는 복용량이야. 다시 말하면 커피 하루에 2잔이라는 그 자극제는요. 그죠? 2잔이라는 복용량이 나왔잖아.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는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적으로 커피를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라는 거야. 이상적인 커피의 양은. 그래서 at이 나오면 복용량이 되지만 여기 to가 나오면 뭐가 되냐면요. 자극제가 우리 기억력을 어느 수준까지로 향상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to가 나오면 뒤에는요. 기억력의 수준이 돼. 왜? to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어디까지라는 뜻이 있거든. 어디까지를 끌어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완전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전치사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복용량에서는 이게 효과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상적인 복용량은 아직은 사실은 현재